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원상 회복의 의미, 브릿지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46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기존에 우식도 있었고 이거를 이 치아를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아가 사고로 파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리고서 아파서 통증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이 치아의 치료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46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고 이후에 이 치아가 더 많이 깨졌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발생돼서 발치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브릿지 치료가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34번을 보면은요, 루트 프랙처가 보입니다. 이 루트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겠죠? 발치를 하고 나서 이쪽 치아에 자동차 보험으로 임플란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릿지 치료. 이렇게 치료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34번, 46번 프랙처가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46번이 기존에는 이제 이 머리가 더 있었다고 말씀을 진술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 유병 상태라도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악화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치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신경치료 진행을 했고 브릿지 치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광종학형 복합 레진이라고 적힌 것은 2014년도에 당시에는 광종학형 복합 레진이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3번, 35번은 엔도 치료를 하고서 코어를 광종학형 레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6번 발치하신 후에 브릿지 치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코어를 하실 때 광종학형 복합 레진, 그러니까 레진으로 코어를 해서 이 광종학형 복합 레진을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소 치료의 원칙입니다. 버스와 교통사고 시 앞니를 부딪혔습니다. 건드릴 때 통증이 있어요. (11번) 21번 이쪽 전치부 쪽에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임상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6월 18일 첫 내원 시에 퍼쿠션에서 11번, 21번 퍼쿠션 반응이 있었습니다. EPT에는 전부 다 바이탈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 1에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11번, 21번 퍼쿠션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엔도를 한다거나 크라운을 새로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치료의 원칙에 따라서 이 상태로 팔로우업 하는 것으로 치료 종료하였습니다. 브릿지 시 지대치 연장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후에 전치부 통증이 발생되셨습니다. 12번부터 22번까지 무치약 상태이신데 3번의 지대치로 브릿지 상태셨습니다. 근데 이 전치부가 아프시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자동차 보험 청구하는 게 이때는 좀 거의 처음이었던 상황이어서 인접 치아까지 지대치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소견서를 발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 13번, 23번에 약간 동요도가 있으셨어요. 동요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동요도가 있는 치아만 지대치로 사용하여 브릿지를 하기에는 차후 예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접치로 지대치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을 소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신경치료 진행하고 레진 코어 했고요. 그리고서 브릿지 치료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식으로 소견서를 발부해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였고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4번, 이 경우에 14번입니다. 14번의 지대치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삭감 없이 진료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치료에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그 지대치가 연장이 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해준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옆에서 추돌당하고 상하 전치부가 시리고 흔들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14번, 21번. 동요도가 아주 심하셔서 발치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부위가 14번, 21번 발치를 하시고 나면은 최소 치료의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이렇게 브릿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2번이 남겠죠. 따라서 지금 환자 측에서 임플란트를 문의하셨지만 보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다 설명을 드리고 브릿지로 하실 때 12번 이렇게 스플리트해서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 12번 크라운 자비 부담이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12번도 지대치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진행을 했고요. 12번 치아 지대치로 이용한 부분 자비 부담 없이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치료에 연관되었다 인정을 한 부분이었겠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TMD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개구 제한이 오신 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로테이션은 이루어지는데 슬라이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TMJ 파노라마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요. 그리고서 보통 하는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로테이션밖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구량이 2.5cm로 아주 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슬라이딩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근육성 동통에 의한 걸 좀 조절하기 위해서 바클로펜이랑 폰타를 좀 하루 2회 5일 정도 처방을 하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오셨을 때 개구량이 3cm로 0.5cm 정도 늘어났긴 했지만 손가락 2개가 충분히 들어가는 정도로 개구량이 충분하진 않았기 때문에 CRS 임프레션 떴습니다. CRS 딜리버리 하시고 약 한 2개월 정도 후에 체크업했을 때 마우스 오프닝이 4cm로 정상적인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치료 종료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원상 회복의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랑 비슷한 건데요. 교통사고 이후에 동요도가 없던 치아가 불편하고 흔들려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하악 31번, 41번 치아 보면은 원래 좀 안 좋으셨겠죠. 원래 안 좋으셨었는데 환자분께서는 사고 이전에는 이가 그렇게 흔들리는 걸 못 느끼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십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의 원칙에 따라 기존 유병되어 있는 기존 유병 상태라 하더라도 사고에 의해서 악화가 된 경우에는 치료를 해준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치아도 치료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환자분이 31번, 41번, 33번 발치가 필요했고요. 따라서 43번부터 34번까지 브릿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악 전치부여서 지금 템포러리를 프랩하는 당일날 체어사이드에서 제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비인상을 떠서 프로비저널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때 스케일링도 따로 진행해서 이때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12월 30일은 자동차 보험 청구겠죠. 따라서 그렇게 한 이후에 2015년 1월 8일에 프랩을 진행했고요. 이때는 템퍼러리 임시치아를 청구했습니다. 발치 부위 드레싱하고 인상 뜬 후에 캡 어댑하고 캡 어댑할 때는 따로 청구할 게 없으니까 건강보험으로 RP 다시 한번 그 입안
그 치주 청소를 한 후에 RP 청구를 하였고요. 1월 29일 브릿지 세팅하면서 브릿지 청구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차의 엉덩이 부딪히고 부웅 떠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가 깨졌어요.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이가 깨졌다고 하셨는데 보통 에나멜 프랙처 같은 수준이셨고요. 그런데 상악 전치부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서 엔도 진행 후에 통증이 가라앉은 것까지 확인하시고 브릿지 제작해서 세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1, 12, 20일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들 따라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방법이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1번, 21번, 11번과 21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치아가 앞으로 뻗어러지면서 로테이션 되거나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플린팅 해주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부의 외상으로 오셨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플린팅 크라운 아니면은 브릿지로 진행을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또 재밌는데요. 구치부에 다소 크라운이 있다. 심평원이 주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측 위아래 치아가 아파요 하고 오신 할머니셨어요. 초진시에 만 90세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치료를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호자분께서 치료 진행하는 걸 좀 원하셔서 파절된 치아들, 사고로 파절된 치아들을 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절된 치아들이 많았어요. 34, 35, 36, 40, 45, 46, 47. 하악 구치부들이 다 파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진행할 때 엔도도 힘들게 하고서 3월 14일 날 양측 하악 구치부 크라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치료 진행에 심평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보험으로 구치부 다소 수복 시 실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심평원에서는 구치부 치료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과 연관 짓는 거를 좀 꺼려 하는구나. 그런 경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보험으로 구치부 수복을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심평원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를 자동차 보험으로 구치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혹시 심평원에서 뭐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손상 역학, 그러니까 신전 손상에 의한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심평원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 심평원에다가 구치부 손상이 이러이러해서 구치부 손상이 되신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런 소견서를 발부를 하였습니다. 자, 재치료인 경우인데요. 교통사고 치아가 깨졌는데 싫어요 하고 오셨어요. 이분은 16번, 17번의 마지날 릿지가 좀 깨지셨는데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식이 있으셨겠지만 사고 이후에 이렇게 깨지셨다고 진술을 하셔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7번 수복물 탈락. 이것이 후방 추돌에 의한 개구, 폐구 연속 동작에 의한 충격으로 파절 여겨진다. 차트에다 적어놨습니다. 심평원에서 혹시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는지 마세터 머슬 텐더니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핫팩도 지시하시고 47번 치아는 좀 기존의 우식이 좀 심하신 편이었기 때문에 47번 치아는 엔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폐인에 의해서 개고 제한이 발생됐다는 걸 확인하고 분사진장 치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47번 치아 엔도 마무리하고
레진코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47번 치아 프랩 템퍼러리 진행하시고 임시 레진건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세팅 진행하였고요. 47번 크라운 파이널 세팅 진행하면서 PFM 크라운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PFM 크라운 제작을 한 후에 이분이 턱이 계속 안 좋으셔서 CRS 임프레션을 떴습니다. 그리고서 CRS 딜리버리하고 교합 안전장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팔로업을 했을 때 마우스 오프닝이 35에서 38mm로 거의 많이 늘어나질 않으셨어요. 증상 개선이 없으셔서 서울대 고강내과에 의뢰했고요.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증명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7번 치아 치료 완료한 게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47번 치아가 아파요 하고 오셨어요. 프로빙 뎁스가 7mm 나왔고 크랙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고뇌 소염술하고 재청구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일단 환자분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신 치아인데 2년이 안 돼서 당시의 재치료 기준은 2년이었어요. 2년이 안 돼서 크랙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재치료가 필요하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재치료가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 계속 불편해하셔서 리엔도 진행을 하였고요. 2017년 5월 1일 날 엔도 진행하는 중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수신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에서는 2017년 5월 31일까지만 진료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2017년 5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치아 자체도 시형 근관이었던 데다가 지금 크라운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5월 31일이라는 이 날짜가 약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괜찮으셨다고 하셔서 필링하고 레진코어 진행했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프랩하고서 임시 레진건 청구했는데요. 이때 지르코니아라고 적혀 있죠. 이때 2017년도에 완전 도제 전장관이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을 하고 완전 도제 전장관으로 청구를 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여기에 보면은 지급보증 중지 일자 2017년 5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날짜 전에 치료를 완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가 날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재치료를 할 때는 꼭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하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원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케이스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선 치과에서 환자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 케이스 등을 통해 개원과 여러분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